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우리 강효백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대한민국 지금 정세가 상당히 위급한 그런 그 분위기를 지금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평양의 그 무인 정찰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 쪽에 김여정 씨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하만이 두지 않겠다, 이제 전쟁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전포, 이제 엄포죠. 그리고 뭐 신원식 장관의 대응.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효백 교수님을 제가 오늘 주제를 대한민국 그 현재 그 정세와 관련된 전쟁의 이 촉발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또 왜 이 윤석열 정부는 뭐 자꾸 이렇게 그런 그 뭐랄까 하나의 그 전쟁의 어떤 원인을 도화선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서 오늘 또 초대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외무부에 오래 계셨죠? 예, 그래서 외무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정세, 국제 정세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좋은 말씀 나눠주실 거예요. 예, 제가 제 첫 직장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 국방부, 바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 710호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담당관실에서 저 1년 반 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국방 예산 편성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저 예산의 그 당시는 전체 예산 30%? 그리고 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비밀 예산도 많이 받습니다. 비밀 예산. 비밀 예산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는 공개해도 괜찮겠다. 공개해 주시죠. 저 대학의 그 프락치들 있잖아요. 녹화 계획을 해가지고 프락치 녹화 사업을 국방 예산에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뿌리더라고요. 녹화 사업 그 유명 프락치들. 그러니까 그걸 국방 예산에서 나와. 그죠? 아니면 지금 뭐 40년 가까이 되니까 비밀 공개됩니다. 전도 안 되니까. 교수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방 그리고 이제 외교부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통신 보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이제 첫 근무지가 지금 한남동에는 외교 안보 연구원. 그러니까 지금 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양재도로 갔죠. 그리고 외무장관 공간이 지금 대통령 관전가든 어디에 거기에 외무장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 안보를 제가 또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근무처가 주로 대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저 외교부 근무했고 2년간 국방부 근무했고, 그리고 다시 또 대학 2002년도에 대학으로 와가지고 저 국제부문대학원 교수 20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에 빼인을 근무할 때 중국, 북한 탈북자 문제, 그리고 조중 국경 문제, 그리고 남북하고 중국에 대한 그 관계, 한중 관계, 한중 북한 관계, 한중일 관계, 그 논문도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미중 관계,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저 근본적으로 말이죠. 첫째, 중요한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 기간 중에 저 대통령 선거는 중단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법이 아니라 어떻게 선거 치를 수 있어요. 전신데. 그래서 말이죠. 보세요. 루스벨트, 미국에 유일하게 사선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된 거예요. 사선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만 주장하죠. 일부러 미국이 일으켰다고. 루스벨트가 사성하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젤렌스키 지금 종신이에요. 선거 없잖아 지금. 푸틴. 그리고 히틀러. 전쟁 중에 그리고 스탈린.
선거를 못 치르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이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뭉쳐야 되잖아. 야당도 탄압할 수 있어. 언론도 탄압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그래서 이게 권력자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왜 자기는 죽을 염려 없고 그렇지. 죽는 군 쫄병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쟁 좋아합니다. 예. 이건 권력의 생리예요. 예.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그래서 제가 아니 먼저 이제 예. 그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 그 전제가 일단은 이제 먼저 화두를 먼저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외교관 전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험자로서 세계 국제 정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길게 못 오고요. 오늘도 그냥 조금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2년 넘게 3년 그렇게 돌입이 돼 있고 들리는 얘기는 러시아가 그 지금 이미 뭐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종식을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전쟁을 끝내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그 8개월 있다가 뭐 다른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개입해서 전쟁이 이렇게 길게 끌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롤런버그라든가 뭐 다른 어떤 세계적인 그런 그 한국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고 또 주위에 또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원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고 외국의 용병들이 이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지금 합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부의 어떤 그 집권을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텐데 지금 또 이제 최근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그 뭐 나타나고 총리인가요? 결국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죠. 장기 집권했는데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의 비리나 불법을 노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일부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란에서 한 그 미사일을 180기 정도를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공군기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원받은 뭡니까 35 비행기 그 아주 엄청난 최신의 비행기에 반절 이상을 폭발을 시켰다고 그래요 미사일이. 그래서 그 아이돔이라고 하는 그 방어망까지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거의 뭐 2분의 1 가까이를 그 폭발을 시켜가지고 비행기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완전히 하마스 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손을 들었다고 해요. 대선이 11월 달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겠다. 이제 전쟁 종식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뻥찐 거죠. 미국의 유일하게 지원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그 어떤 헤게모니나 어떤 집권을 어떤 세력이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거지만 일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뭐 국지전까지 나오고 뭐 계엄령하고 연관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뭐 좀 그 신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함의적으로 이렇게 실제에서 비춰가지고 또 쭉 이제까지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일단 대한민국 전신작전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주한미군 철수 원하지 않습니다. 공언합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김대중 집권부터 왜 자기 주한미군이 말이죠. 남침도 예방하고 북침도 예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풍
전략을 얼마나 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갖다 사용하잖아요. 예. 북한에서 또 그걸 또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수 우파 이른바 보수 우파 정권이 예. 집권하는 게 더 좋아. 예? 북한에서. 북한에서 오히려 이렇게 영국 분단시키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게 자 일본은 말이죠 모든 게 지금 아주 저 급전직하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많이 회생했습니다. 우리 좀 일본의 적자 무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배예요, 2배. 수출은 수출하는데 수출은 일본 대수출액의 총액의 2배가 일본에서 수입해 옵니다. 후쿠시마의 모든 오류들 다 우리 다 후쿠시마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패전 후에 이렇게 갑자기 부상했느냐? 한국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2의 한국 전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그렇구나. 일본이 한국 전쟁 특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합니다. 자유대빵연하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일본 논조하고 우리 조선동아일보하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야후 재팬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똑같아요. 구별 못해요. 싱크로율 99%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여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일본도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수님 지금 질문 네, 그만할게요. 예. 자, 더 이상 지금 하지 대한민국의 예. 일부 세력들 예. 전쟁광이라고 예. 하는 일부 세력하고 일본의 그 자위대 일본 군인들하고 미국의 오바마 그냥 민주당의 그 지금 바이든 쪽의 전쟁광들 일부 전쟁광들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광들 일부 그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부 세력들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국지전까지도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한다. 전쟁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국가 이익이에요. 이념은 그건 그냥 깃발입니다.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 모든 국가 이익이야. 내셔널 인터레스트야.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한반도의 어떤 안정을 바라지 이게 국지전도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할 겁니다. 첫째,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고, 그리고 북한 이게 얻을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뭐 석유가 납니까? 그리고 그게 전부 요소화됐고, 그리고 핵이 있어요. 핵. 너 죽고 내 죽자 핵이 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 리비아 침공했습니까? 핵이 없잖아요. 핵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게 못 써요.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모로 지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고립되고. 이게 왜냐하면 핵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까 핵이 없다는 게 핵은 있죠. 1992년부터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체 개발 무슨 북한과 무슨 중국이 도움이야 자체 개발했어요. 실험만 2006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에 클린턴이 먼저 클린턴이 폭폭을 하라 했어요. 폭폭. 카터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봤어요. 다 나왔어요. 카터가 방북해가지고 김일성 만나가 갑자기 폭포이 중단됐죠. 전문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카터가 왔어요. 김일성이 뭘 보여줬느냐? 핵시설을 보였어요. 핵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좀 핵 있다. 북폭 금지. 스탑. 그 나와요. 나와. 그래서 갑자기 중단. 그 당시에는 교수님이 지금 외교관으로 계실 때. 그러면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 중국에 문서에 나옵니다. 서류에. 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당시 중국 쪽에 봤어요.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그대로 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핵 실험만 2006년도에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 만들 수 있어요. 일본 보세요. 후쿠시마 났을 때 6,000기나 있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북한
지금 저만 그 당시 1992년 완전히 동국권 무너지고 소련 붕괴되고 중국은 완전히 개혁 개방한다고 남한과 수교하고 그러는데 핵을 당연히 만들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위협 수단이지.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야. 그러니까 막판이야 이게요. 내가 북한 가봤거든요. 평양 가봤거든요. 응? 2005년에 가보니까 정말 낙후됐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탈북자들 봤어요. 내 부모네 조금 이야기할게요. 탈북자들 뭐 때문에 왔느냐? 자유 대안을 찾아서 왔어. 천마리 만마리 콩떡이야 그건. 배고파서 온 거야. 못 먹. 그게 더 슬픈 게요. 현실적으로. 내가 배가 부르면 이제 뭐 자유 평등 이거 찾지. 아니 북이 38도 이북에 역사 유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아프리카 같은 몰라. 기아선사에서 굶어 300만이 굶어 죽는 곳은 북한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 정치를 그만큼 더 더럽게 쓰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뭐냐? 군사력만 강한 거야. 강화시킨 거야. 이 민간 국민들이 그냥 처음에 딱 백성들이 배고파서 당장 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뭐 국제적인 비상기업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스라엘 아주 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아니 지금 미국이 항상 그걸 바라보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군대 이동은 맥락에서 미국이 이제 전시작전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려면은 미국이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론 옛날에도 뭐 이번에 빌립 대사라고 미국의 이제 주한 대사가 민주당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개 기자들 앞에 공개 발언해서 미국의 미국 이재명 대표도 핵에 대한 얘기를 염려를 좀 했고 비공개 발언에서는 뭐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모양새는 오후에 이제 국힘당도 방문을 했지만, 근데 물론 전에도 뭐 미국 대사가 방문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대선 전에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11월 달에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 당선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간에 나오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미국이 그만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도청이라든가 FBI나 뭐 CIA나 그런 쪽에서 이미 윤석열 용화대 시설을 다 도청을 하고 지금 문제점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계획이나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립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외교관 입장에서. 저는 뭐냐면 정세 분석 이게 아주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우리 회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메모리를 쫙 보면 저 2016년 12월 3일 오후 7시 광화문 촛불 됐을 때 그때 갔었어요. 참가했습니다. 갑자기 소등을 하는데 우리 소등을 하자 했는데 대사관에서도 미 주미 대사관 거기 바로 광화문 옆에 있잖아요. 그게 딱 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올 게 왔구나.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그 여당 동조를 한 거네요. 그래서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반박 세력이 딱 눈치챈 거지. 그래서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11.5기 전에 김재규하고 미국 주미대사도 만납니다. 응? 그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것. 그리고 말이죠. 이거 지난 이야기지만 시진핑이 지금 한 번도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지도 않고 안 했잖아요. 일본하고는 12번 했나? 맨날 뭐 보고한 거지 맨날 지금 형님한테 시다지 뭐. 하여튼 그렇고 시진핑이 작년 언제 방한할 것이냐 했더만 작년 6월달에 내년 올해 4월달에 방문하겠다. 그 뭔 줄 아십니까? 민주당 일 줄 알고. 이거 완전 그냥 일본과 괴를 같이 하다. 일본에 중국에 지금 최고 적수가 어느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엉터리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말이죠. 한 통속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라이벌 관계에 사실 적이 아니야. 너 죽고 내 죽자 그건 미소 관계였고 미국에 380만 명의 중국 그러니까 인너서클에 있어요. 중국인이 그리고 같아 그냥 그게 안 해. 같아.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반대야. 일본만 이제 너무 전념하면 좋다는 거야. 이게 안 돼. 아무리 이제 일본의 뭐지만은 이 대한민국 말이죠. 군사적으로는 미국한테 종속돼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당연히 전시작전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부탄은 전시작전권이 어디 있냐면 인도에 있어요. 딱 두 군데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도 안 되고 또 북한도 말이죠. 그럼 필립 대사가 왜 방문한 이유가? 그러니까 북한도 왜냐면 그거 의미가 알려주기 위해서 안심하라 이거야. 안심하라 이거 이렇게 뭔가 좀 의견 교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견 교환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네 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국지전을 어떻게 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임기를 연장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꿈 깨라 이겁니다. 꿈 깨라 이거네요.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필립 대사가 지난번에 방문한 그 의미도 사실 여러 가지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경찰국가 아닙니까? 온 나라 전 세계를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또 자기네들이 실익을 찾아가는 나라인데. 그래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같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친일입니다. 이제 쭉 친일이에요. 친일이고 바이든 쪽이 친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일이에요. 쭉 김하고 비슷하죠. 쭉 그러니까 루스벨트, 트루만, 그다음에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다 친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뭐로 보냐면 일본을 근데 보세요, 트럼프. 우리 좀 이렇게 일본이 막 욕해서 그렇지. 트럼프야말로 같은 김정은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만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이제 쓰면 윤의 그 외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더욱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대사가 물론 이제 대사가 현재 바이든 쪽의 대사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11월 달 미국의 대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자연스럽게 어떤 하야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많은 정보를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IA나 FBI에서 용화대에서 했던 그 행태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너희들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이건 스스로 이 정권을 이양을 하라.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어떤 압박이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11월 안에는 반드시 뭔가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지금 무인정 자기도 보내고 자꾸 건들거든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왜 건드냐, 앞으로 건들면 하만이 안 되겠다. 협박도 하고 저희 이렇게 어떤 강대강으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전문가 우리 외교관 하신 전문가 교수님 말씀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국지전 발생이 안 된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쭉 보십시오. 제가 이승만 대통령 누구 때문에 하야했습니까? 미국 때문에 하야한 거예요. 더 이상 4.19 때문에 아니라. 그다음에 다시 전두환 12.12는 12.6도 미국 대사. 그다음에 전두환 6.29 선언 호언한다고 임기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게 한 건 또 미국이야. 미국이죠. 김대중 사형 선거 못하게 한 건 또 미국이고. 미국은 오히려 민주적인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마지막 민주가 아니라 그것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되면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사실은 독재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독재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엔 북한보다 약했거든.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적화될 수도 있고 무너진다 이거야. 자기 또 주한미군도 주둔했고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 보호국 보호령 비슷하잖아. 미국 관념은 미국 관념. 자기 걸 이익을 위해서. 잃게 되니까 그렇게 하야 시키고 시킨 거예요. 아, 박근혜도 그 소송한 거고. 그렇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무조건 막 그냥 미국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막 그서 추종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걸 싫어해요. 싫어야지. 보세요. 이 뭐면 좀 이게 우리 저 일반 저 개인도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아주 센 사람한테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말할 것을 말하고, 자기 이걸 주장하고, 그래서 존중받아. 오피니언을 예. 분명히 얘기하는. 한데 이렇게 맨날 구신거리고 그런 걸 미국은 싫어합니다. 아이 경멸을 받아요, 경멸 받아. 그래서 저도 용사랑 8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요. 미국도 제 마찬가지. 의견을 정확히 맞아. 전달하는 그래서- 거지. 그렇죠. 막 굽신거리고 굴종을 하는 아마 거 안 돼요. 굉장히 싫어요. 아, 좀 싫어요. 그리고 아주 인간 취급을. 또 하는 중국도 거죠. 마찬가지. 예, 예. 중국도 더해. 예. 당당하게 내가 반중적인 이야기 그냥 면접만 하거든요. 더 좋아해요 나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뭐든 그래. 그래서 예, 예. 지금 저 높게 평가하는 줄 알아요? 아주 X로 평가해요. 예, X로 평가. RLOON으로 부르잖아요. 룬으로 부르잖아요. 룬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게 실수입니까? 바이든이 실수했겠어요? 예, 예. 룬이 뭡니까? 룬 LON 보니까 미치광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그 국제 정세나 이게 분위기를 교수님 모시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뭐 왜냐면 교수님은 과거에 외교관으로 굉장히 오래 계시고 또 그런 고급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전문가 어떤 과거의 그런 그 눈으로 바라본 그 현재의 대한민국 정세는 어떤 거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 과거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죠. 패턴이죠. 패턴을 또 추세로 보면 거의 다 그 패턴이 거의 맞아 들어가. 예. 그 입장에. 그런 그 판단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감각을 미래적인 해안을 갖지 못 오는데 교수님은 과거의 그런 큰 그 숲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 안심해도 된다. 다만 그렇죠. 미국의 이제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어날 수는 있겠죠. 도발, 국지전 같이 일부 뭐 연평도 해전이라든가 그런 그 도발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꾸 그 무인기가 정찰해서 가고 또 오물 풍선이 내려오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흐름이 그 11월 달 가면은 뭔가가 윤곽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뭔가 대한민국도 따라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이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예. 지금 하시는 그래서 거거든요. 하여튼 낙관해야 되죠 뭐. 예, 낙관적으로요. 낙관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죠. 비관합니까? 그래서 낙관 지금 너무 힘든 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너무 염려하지 마셔도 돼요. 저 교수님 전쟁은. 좀 예. 이렇게 위로나 어떤 아니,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이기 촉발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조금 저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건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기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다. 좋아질 겁니다. 일단 우리 힘내시고 어릴 때도 조금만 더 참고 좋은 세상이 올 걸 우리 우리 함석헌 선생님 말씀. 거목은 음지에서 자란다. 씨알은 오래 버틸 것이 씨알이다. 그렇습니다. 오래 버티십시다. 오래 버티기 씨알이다. 씨알 사상. 버티는 것이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 음지에서 자란다. 음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기 촉발인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것이고요. 좀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셨으면은 구독을 지금 늘리는 게 저희가 가장 지금 급성들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뭐 자료화면 올리면서 그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과 사랑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